안녕하세요. 8일입니다. 10월 8일, 7일, 8일, 화요일. 이번 주도 이제 쭉쭉 가셔야죠. 화요일입니다. 매일헌법, 매일행정법 시작해 볼게요. 자, 10월 8일 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의령 가보도록 하죠. 자, 10월 8일 화요일인데요. 24년 국회직 국어문제고요.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의무행 확보수단 안에서도 행정벌, 우리 행정형벌과 질서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리 한번 잠깐 간단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행정벌, 자, 형벌과 질서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행정에서의 질서벌이고 행정에서의 형벌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형벌하고는 조금 다르죠. 행정령에서 발생한. 근데 우리나라에서 형벌은 요거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거는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검사의 기소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건 사법부에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법부에서 정하는 거지 행정청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청의 결정은 아닙니다. 노. 따라서 원칙이 아니고요. 다만 특별한 절차로서 이게 통고처분하고 뭐죠? 통고처분, 즉결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통고처분, 이건 다른 말로 범칙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범칙자, 우리나라에서 형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 금고도 5일 이하다. 근데 징역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비범죄화죠. 정신에 따라서 전과자 양산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뭘 한다? 법원의 결정을 대신해서 통고처분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용의에서 쓰는 게 아니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되는 도로교통법, 자, 이것도 국세, 관세, 자, 그 다음에 경범죄 처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국세, 관세,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들에서 발생하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이 법원의 결정을 대신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죠. 과금을 하는 거예요. 과금.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고처분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범죄다. 형식은 청이 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행정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벌, 사법작용, 법원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고처분을 했는데 근데 결국 상대방 범칙자라고 하죠. 범칙자예요, 칙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잘 쓸게요. 범법자가 아니라 범칙자가 자, 이 사람이 납부를 한다.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이중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처벌 금지를 적용하고요.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겠다, 납부 안 하고 불복하겠다 이럴 때는 이거 행정소송, 취소소송 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는 취소소송을 할 게 아니라 이거 바로 고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청장에 고발이 있어야 돼요. 고발로 형사소송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고발이 없는데 고발 없이 형사소송은 안 됩니다. 소송은 안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고발 없이 형사소송은 안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먼저 통고처분을 하고 우선하고 그러면 안 될 때 고발하나요? 아니에요. 범칙금 할지 아니면 고발할지는 청장의 재량입니다. 재량이에요. 따라서 범칙금을 먼저 하고 안 될 때 고발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고발을 먼저 한데도 반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거기다가 청장의 고발이 없이는 또 형사소송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즉결심판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즉결심판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도 마찬가지예요. 해양경찰서장도 똑같습니다. 청장, 노. 청장 안 돼.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그러니까 검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즉결심판이라고 해요.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뭐다? 비범죄의 정신에 바람직하다. 통고처분도 여기다 과금을 하기 때문에 검사나 법원을 거치지 않으니까 전과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전과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칙자가 납부를 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행정소송 아니고 형사소송 절차를 거친다는 거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뭐 통고처분이다, 즉결심판이다 여기에 관한 일반법을 마련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바로 행정질서벌 과태료죠. 자, 이거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이 있어요. 얘도 법정주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죄형 법정주이고 이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이거 일반법이죠. 자, 이거 2008년도에 만들었어요. 8년도에. 그 전에는 사전에는 이 법이 없었고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개별 법률에 과태료 규정이 있었어요. 과태료. 근데 이때는 과태료가 고의 과실을 묻지 않았어요. 고의 과실 불문. 그러니까 착오했다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는 2008년 이후부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는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착오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생긴 거죠.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이건 일반법이고 이건 개별법이니까 두 법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땐 개별법이 우선하니까 5조에 가보니까 개별법이 있더라도 이 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갖고 이상한 일반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한참 싸우다가 그냥 2011년부터는 통일적으로 통일적 합의를 봐서 그냥 일반법이지만 이 법을 우선한다라는 걸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는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과태료 부과하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착오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형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14대 미만자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그대로 보시면 되고 다만 과태료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므로 따라서 형벌도 아니고 따라서 이거 전과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중한과태료 하나만 병합범처럼 중한 형의 2분의 1 가중 그런 제도가 없어요. 무단주차 100번 위반해도 똑같이 4만 원입니다. 하지만 형벌은요, 범죄는요, 같은 범죄를 동일하게 여러 번 하시게 되면 상습범, 누범, 가중처벌 받아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또 문제 설명하면서 더 설명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 국가고 지자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적용을 받고요. 사법 절차에서 나오는 과태료하고 징계 절차에서 나오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용을 받진 않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그 법인으로서 책임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건 반하지 않지만 책임 사유가 없는데도 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책임 사유가 있을 때는 처벌 대상의 법인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 절차에 따라 조세, 국세, 관세 이런 것들 통고 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해도 반하지 않아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고발했으니까 지방국세청장 해당 조세범 측에 대해서 다시 또 통고 처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안 되죠.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다 권한이 없죠. 한번 고발했으니까 이제 형사 절차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자, 3번 질서위반행위 성립 그래서 2번이 정답 옳지 않은 거. 자, 3번 질서위반행위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시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행위 당시보다 가볍게 그런데 재판 당시에 법이 바뀌었으면 재판시법으로 하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고 재판이 끝났는데 확정됐는데도 더 이상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징수납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면제한다. 자, 그다음에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한 차량에 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 제재만을 받게 되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무등록하고 임시운행 기간 도구한 건 위법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무등록 차량은 과태료도 하지만 별도로 형사처벌을 한다 해도 이중처벌이 아니에요. 자, 5번 양벌 규정에서 영업조치 처벌 금지 행위 위반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은 종업원 행위로 잘못된 거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은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책임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책임을 지라는 거지 종업원이 했으니까 같이 묶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의 과실로 인해서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영업주의 처벌 전제 조건이 아니다. 같이 가는 거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에요. 과실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죠. 따라서 1번 지문과 5번 지문은 서로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오랜만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우리 수요일 목요일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